백제가 무너진 날 그는 다시 일어섰다.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복신 장군에 대한 진짜 이야기.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국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이었다. 이 말은 훗날 백제 부흥군 사이에서 전해지던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의 중심엔 한 남자가 있었다. 무너진 왕국의 마지막 불꽃이라 불린 남자. 바로 복신이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오래 머물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호흡으로 한 시대가 꺼져가던 그 순간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백제의 멸망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수년 전부터 조짐은 있었다. 국력이 쇠했고 내부는 균열이 생겼으며 고구려와 신라의 압박은 거세졌다. 그러나 멸망의 순간만큼은 잔혹하게도 너무 빨랐다. 부여성은 무너지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한순간에 나라 잃은 백성으로 변했다. 거리마다 울음이 흘렀고 들판엔 연기만 남았다. 많은 이들이 체념했지만 모두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그 혼란 속에서 복신은 살아남았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눈에 띄는 무장이었다. 비범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전투에서의 감각도 뛰어났다. 그러나 복신을 다른 장수들과 구별짓는 건 단순한 무력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잃었는지 그 감정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래서일까? 백제가 무너진 뒤 수많은 장수와 귀족들이 포로가 되거나 도망친 그 와중에도 복신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는 주류성 인근의 산악지대로 몸을 숨겼다. 밤이면 멀리서 신라군의 횃불이 언덕을 물들이는 것이 보였다. 백제의 기둥이었던 왕성과 성문이 불길에 삼켜지던 그날 이후 복신은 매일 밤 같은 장면을 떠올렸다. 그는 패잔병이 아니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는 살아남은 불씨였다. 그리고 그 불씨를 알아본 이들이 있었다. 나라가 무너진 직후 피난길에서 흩어졌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농민과 병사들, 그리고 왕실의 잔존 세력까지. 그들은 조용히 복신에게 모여들었다. 처음엔 10명 남짓.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문은 번졌다. 복신 장군이 살아있다. 그가 다시 나라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믿고 싶은 이야기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오직 복신뿐이었다. 이 무렵 복신의 곁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연하. 피난길에서 부모를 잃고 겨우 살아남은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고 복신은 그 강인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 연화는 장군의 어둡고 고독한 밤을 조용히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복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녀의 온기는 무너진 왕국의 잿더미 속에서도 그를 인간으로 그리고 장군으로 다시 서게 했다. 복신은 무너진 백제를 바라보며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끝난 것이 아니야. 이 나라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그의 눈빛엔 다시 타오르는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결의가 백제 부흥의 시작이었다. 백제가 사라진 뒤의 땅은 상처투성이었다. 예전 같으면 해질 무렵마다 마을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장정들은 논에서 돌아와 아이들을 어깨에 올리고 웃음을 건넸다. 하지만 지금의 산천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사람들 사이엔 공포가 말없이 퍼졌고 도망친 자와 숨은 자, 그리고 절망한 자만 남았다. 그 속에서 복신은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나라라는 이름이 사라진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도 잃고 있었다. 복신은 주류성 인근 계곡에서 은밀히 살아남은 이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마른 몸으로 걸음을 떼는 노인,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울음을 참는 어머니, 그리고 과거 전장에서 복신과 함께 싸웠던 늙은 병사들까지. 그들은 모두 말은 없었지만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살아남았지만 이유를 잃어버린 자의 얼굴. 복신은 그 얼굴들을 보며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를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처음 그들에게 복신은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불 꺼진 초가집 아래 서서 조용히 말했다. 당장 전쟁을 일으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다시 나라 없는 삶을 살게 둘 순 없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무너진 왕국을 그저 바라만 볼 순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저녁 주류성 북쪽에서 신라군의 기병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은 도망치듯 숨어 지낸 백제 사람들을 색출해 강제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울고 어른들도 몸을 움츠렸다. 그때 복신은 칼을 들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켜냅니다. 아무 준비도 없었지만 백성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복신은 처음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이끌고 신라군을 향해 맞섰다. 작은 승리였다. 그러나 그 승리는 잿더미 같은 백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불씨를 남겼다. 이 승리는 복신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백성들이 날 기다리는구나. 나라가 무너져도 사람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는 그 순간부터 도망치는 망명이 아니라 진짜 부흥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걸 확신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연화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전투가 끝난 뒤 밤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 오늘 모두가 장군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신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전쟁의 피냄새가 사라지지 않은 밤이었다. 그는 연화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다. 그래. 나도 느꼈소. 내가 아니라 백제가 나를 다시 부르는 것 같았어. 이 작은 전투는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복신의 운명은 그날 이후 천천히 그러나 거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승리 이후 주류성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람들의 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발끝엔 미세하게나마 힘이 실려 있었다. 절망에서 막 벗어난 이들은 서로에게 말없이 신호를 보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변화는 다른 누구보다 복신의 가슴을 먼저 뜨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들뜨지 않았다. 부흥이란 말은 가볍게 꺼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 말엔 수많은 피와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알았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나라가 무너진 뒤에도 살아남은 군사들, 귀족들,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을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은 이미 복신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서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복신은 깊은 고민 끝에 주류성 아래 작은 동굴에서 회합을 열었다. 남겨진 장수들, 농민 출신의 의병들, 그리고 부흥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였다. 흔들리는 횃불 아래에서 복신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부흥군을 조직하겠습니다. 그 순간 동굴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누구도 쉽게 그 말을 이어받지 못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 부흥은 그만큼 두려운 단어였다. 하지만 복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이 싸움은 오직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다시 백제 사람으로 살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의 말은 오래 울렸다. 그리고 기적처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부흥군의 시작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태어났다. 이 무렵 복신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으로 건너가 있던 백제 장수 도침이 귀국한다고 했다. 도침은 일본에서 백제 유민을 이끌어 막강한 병력을 양성하고 있었고 그의 명성은 이미 국제적이었다. 복신은 어느새 굳게 다물렸던 입술을 천천히 풀었다. 도침이라 드디어 돌아오는군. 두 사람은 예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다. 성격은 달랐지만 백제를 향한 충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복신은 이 소식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백제 부흥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부흥을 향한 발걸음이 깊어질수록 위험 역시 커졌다. 신라군은 백제 잔존 세력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수색을 강화했고 당나라군의 첩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신은 이 모든 움직임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길은 나만의 길이 아니다. 그가 걷는 길은 이미 수많은 사람의 기대와 눈물, 그리고 희망이 걸려 있었다. 이 시기 복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지휘석도
은신처도 아닌 연화가 마련해둔 작은 초막이었다. 그곳에서 둘은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다. 연화는 복신의 갑옷을 손질해주며 말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장군님을 찾아왔어요. 모두 장군님만 믿고 있어요. 복신은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으며 낮게 대답했다. 그래서 더 무섭소. 연화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두려운 사람만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복신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견딜 이유가 생겼다. 백제의 의지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연화라는 단 한 사람의 존재. 그 모든 것이 복신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복신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백제여, 내가 널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은 침묵한 산천을 흔들듯 깊게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은 곧 도침과의 운명적 회합으로 이어지게 된다. 도침이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주류성 일대는 오랜만에 살아 움직이는 땅처럼 들썩였다. 백성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도 가슴이 뛰었다. 일본에서 강군을 이끌고 돌아온 장수, 국제적 명성을 갖춘 영웅. 그 이름만으로도 백제 유민에게는 빛과도 같은 존재였다. 복신 역시 그의 귀환이 백제 부흥의 전선을 단숨에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 도침은 뜨거운 충정만큼이나 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내라는 것을. 두 장군이 하나가 될지 충돌할지는 오직 운명이 결정할 일이었다. 해질녘 주류성 남쪽 들판에서 두 사람은 마주했다. 복신은 털고 일어서는 민초의 의지 그 자체였고, 도침은 나라 잃은 자들의 분노를 칼끝에 담아온 사람이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도침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백제는 아직 죽지 않았소. 우리가 있는 한. 복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하지만 부흥은 칼만으로 되는 게 아니오. 백성들이 먼저 일어서야 하오. 두 사람의 철학은 달랐지만 끝에 있는 목표는 같았다. 이 미묘한 균형이 둘을 단숨에 갈라놓지도 완전히 묶어놓지도 않았다. 그날 밤 열린 회합에서 도침은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주장했지만 복신은 신라와 당나라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젊은 의병들은 도침의 거친 용맹에 환호했고, 오래된 장수들과 백성들은 복신의 신중한 판단에 안도했다. 이 둘의 의견 차는 곧 부흥군의 내부 시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다. 복신은 그 갈등이 언젠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회합이 끝난 뒤에도 도침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자네의 힘이 필요하오.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무너질 것이오. 잠시 침묵하던 도침은 결국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소. 복신 장군. 한번 부흥이란 것을 보여봅시다. 문제는 내부만이 아니었다. 신라군의 정찰은 점점 거세졌고, 당나라군은 백제 잔존 세력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도침은 공격을 주장했지만 복신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사람들을 지키는 일. 부흥군은 군대이기 전에 백성의 마지막 방패였다. 복신은 유민들의 피난로를 확보하고 밀고자들의 움직임을 끊어내기 위해 밤낮 없이 땅을 살폈다. 이런 그의 노력을 보며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장군님 사람을 먼저 보는 분이니 모두가 장군님을 따르는 거예요. 복신은 그녀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때로는 칼보다 마음이 더 무겁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밀고자가 주류성으로 신라군 정보를 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부흥군 내부는 크게 흔들렸다. 도침은 즉각 처형을 주장했지만 복신은 진상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그 논쟁 끝에 배신자는 밝혀졌고 그는 가족을 협박받아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복신은 그를 엄히 꾸짖었지만 결국 추방하는 선에서 끝냈다. 그 결정을 듣고 도침은 낮게 말했다. 장군의 자비가 결국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복신은 차갑게 대답했다. 백제를 세우는 길에 피로만 벽을 쌓을 순 없소. 둘의 차이는 점점 뚜렷해졌지만 묘하게도 그 차이가 부흥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용맹과 지략, 냉철함과 온기. 두 장군의 대비는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복신은 연화가 건네준 포근한 외투를 어깨에 걸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적은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구나. 그러나 그 말 뒤엔 새로운 결의가 따라붙었다. 그래도 가겠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그의 시선 너머로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초여름의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주류성 아래의 숲이 유난히 고요했다. 바람이 멈춘 듯 새들도 울지 않았다. 복시는 이 불길한 침묵을 단숨에 알아챘다. 적이 움직이고 있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찰병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신라군의 대규모 병력이 남쪽 골짜기를 통해 접근 중이었다. 그동안 부흥군이 세력을 모으는 걸 눈치챈 신라와 당나라가 드디어 본격적인 토벌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침은 칼을 쥐고 거칠게 말했다. 장군, 이때가 기회요. 먼저 기습을 걸어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신의 눈빛은 굳어 있었다. 성급히 움직이면 백성들이 먼저 희생될 것이오. 주류성 인근에는 아직 피난하지 못한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부역을 피해 숨어든 자들이 많았다. 복신에게 그들은 숫자도 부담도 아니었다. 그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지휘소로 들어가 지도를 펼쳤다. 도침은 실망한 듯 날숨을 뱉었지만 뒤따랐다. 장군, 전쟁에서 머뭇거림은 패배요. 복신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전쟁에서 지키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그 또한 패배요. 두 장군의 시선이 부딪히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복신은 성박 초막에서 연하를 만났다.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물었다. 신라군이 가까워졌나요? 복신은 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곧 큰 싸움이 있을 것이오. 연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길은 너무나 따뜻했지만 복신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우신 거죠? 복신은 그 손을 더 세게 감싸며 낮게 대답했다. 두려울 때가 많소. 나라를 지키는 일, 사람들을 지키는 일, 그리고 자네를 두고 전장에 나서는 일까지. 연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며 조용히 위스퍼드. 장군님, 제가 바라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 어떤 승리보다 그게 먼저예요. 복신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검보다 전장보다 부흥이라는 이름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조용히 안아주었다. 연하, 미안하오. 매번 이런 밤만 남겨두고 떠나서.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장군님이 어디에 있어도 제 마음은 늘 장군님 곁에 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사라지고 숨결만 남았다. 그러나 그 애틋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성 밖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장군님, 정찰대가 공격받았습니다. 순간 복신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장군의 표정이 되돌아왔다. 지휘소로 돌아오자 도침이 이미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신라군의 척후대가 북쪽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주력도 뒤따를 거요. 복신은 재빨리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피난민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방어선을 굳힌다. 도침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반발하지 않았다. 그 역시 복신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깊이 알고 있었다. 백제는 폐허에서 시작하는 나라였다. 그 나라의 첫 번째 기둥은 백성이어야 했다. 새벽녘 하늘은 피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전투를 미리 암시하는 듯 했다. 복신은 도침과 함께 방어선을 돌며 장수들을 격려했다. 그러다 문득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가 내려앉았다. 전쟁의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수록 그는 더 선명하게 느꼈다. 이 전투가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 시험이 눈앞에 도달해 있었다. 멀리서 거대한 먼지 기둥이 일어나며 신라군의 깃발이 모습을 드러냈다. 복신은 천천히 칼을 뽑았다. 백제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위해. 전쟁의 문 앞에서 복신 장군의 운명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쟁은 길어졌고 복신 장군의 어깨 위에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쌓여갔다. 주류성의 깃발 아래 모인 부흥군은 분명 날로 강성해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적의 압박도 거세졌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패전 소식, 끝없이 이어지는 식량 부족, 그리고 내부에서도 피어나는 불신의 그림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아가는 길은 어느 순간부터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졌다. 무엇보다 복신을 가장 흔들어 놓은 건
싸움보다 더 치명적인 소문이었다. 도침이 점점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풍문, 누군가 복신의 명령을 왜곡해 병사들을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귀에 들어왔다. 복신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밤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다. 과연 모두를 믿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무렵 연화가 전한 한 장의 작은 편지가 복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장군님, 너무 오래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백제의 부흥을 위해 나아가시되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연화의 글씨는 떨림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읽는 복신의 손도 함께 떨렸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는 것은 단지 잃어버린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라는 걸.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불꽃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이 복신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던 때였다. 도침은 부흥군 내부에서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몇몇 장수들은 복신과 도침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복신은 그들을 탓할 수 없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질 곳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선은 점점 좁아져 왔다. 어느 순간 복신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한 고독을 느꼈다. 수많은 병사들이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복신에게는 누구 하나 기대어 설 수 있는 어깨가 없었다. 연화의 따뜻한 목소리조차 이제는 바람 속에서 겨우 들릴 만큼 멀게만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간다. 이 나라의 마지막 불꽃이 사라지기 전까지 반드시. 그 결의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 결의 뒤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복신의 눈빛 깊은 곳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앞으로 다가올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그림자를 예고하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던 전투 속에서도 복신 장군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 패배를 딛고 일어난 병사들, 끝까지 주류성을 지키겠다는 백성들의 눈빛,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백제 부흥의 염원이 바로 그것이었다. 어느 날 전선에서 잠시 물러온 복신에게 한 노병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장군님, 우리가 다시 칼을 들 수 있었던 건 바로 당신 덕분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모두가 절망했을 때 장군님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소. 노병의 떨리는 목소리는 복신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 누군가의 용기와 삶을 일으킨 존재가 되었다는 건 장군에게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다. 나라를 되찾지 못하더라도 그가 일으킨 불길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연화가 간신히 전선을 뚫고 주류성에 도착했다. 피곤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복신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장군님, 살아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둘은 오래전처럼 작은 등불 하나 아래 마주 앉았다. 전쟁이 오래되어 둘의 얼굴엔 지친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처음 만났던 날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복신은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그대가 보내준 편지 그 한 장이 나를 다시 세웠소. 나라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 속에 빠질 뻔했는데 그대의 글이 날 다시 깨워주었소. 연화의 눈가가 붉어졌다. 장군님이 지켜온 건 나라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희망, 누군가의 내일, 그걸 지키는 분위기에 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짧지만 깊은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흔드는 등불 아래 둘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복신은 그 순간 깨달았다. 전쟁 중에도 자신이 지킬 것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날 밤은 그들에게 작은 선물이자 폭풍 속에 단 한 줄기 온기 같은 시간이 되었다. 이 짧은 평화가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복신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 사랑이 남아있는 한나는 백제를 다시 일으킬 힘을 잃지 않는다. 그에게 이 밤은 전쟁의 보상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로 이미 어둠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따뜻한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차가운 새벽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복신 장군의 앞에도 마찬가지였다. 주류성의 봉기는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부의 균열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었다. 도침은 점점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며 복신의 판단을 견제했고 일부 장수들은 그 틈에서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결국 부흥군의 중심에서 가장 단단해야 할 곳이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도침이 복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누군가의 거짓말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문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보고서를 위조했다는 증언, 복신의 병력을 일부러 고립시키려 했다는 정황, 그리고 도침 주변에 모여드는 수상한 움직임들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신은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도침 우리는 같은 꿈을 꾸지 않았던가. 일본에서 돌아와 손을 맞잡고 백제를 다시 일으킨다고 외쳤던 그때의 도침은 사라지고 지금 그의 눈 속엔 권력의 욕망만이 남아 있었다. 결국 밤 깊은 시각, 복신은 자신에게 충성하던 비장 몇 명에게 둘러싸여 도침의 진영으로 직접 향했다. 그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고 단지 한 번만이라도 도침의 진정한 속마음을 직접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도침의 대답은 칼끝이었다. 복신, 이제 시대는 나를 원한다. 내가 물러나야 백제가 다시 일어선다. 그 순간 복신은 알았다. 이제 이 싸움은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동지였던 이와의 마지막 결별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칼부림이 일고 불빛이 흔들렸다. 짧은 교전 끝에 복신은 깊은 부상을 입었다. 비장들이 간신히 그를 데리고 빠져나왔지만 이미 그의 걸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새벽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복신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왜 이런 일을? 복신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연화야 나는 끝까지 싸웠다. 백제를 다시 세우려는 꿈 누군가는 이어갈 것이다. 나는 그저 마지막 불꽃이었을 뿐이다. 연화는 복신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사랑, 후회, 감사, 그리고 헤어짐까지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복신 장군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나라가 사라져도 그대와 함께했던 이 밤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복신 장군은 끝내 백제를 되찾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았다. 절망 속에서도 일어섰던 용기, 사랑을 잃지 않았던 따뜻한 심장, 그리고 나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불꽃처럼 살아낸 살.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다. 백제가 무너졌을 때 가장 밝게 다시 타오른 불꽃은 복신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